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시보나 간경화 환자분들도 많으신데, 오늘은 폭식과 거식증, 식이장애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가 멱살을 잡아 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식이장애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엊그제 에스트로겐 우세증, 성호르몬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왜 갑자기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왔냐? 엊그제 영상에서 에스트로겐 우세증, 성호르몬 불균형에 빠지면 복부 비만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식이 조절을 해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봐도 살이 빠지지 않고 찌기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명쾌한 한의원은 다이어트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당뇨를 비롯한 대사성 질환 환자분들,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간 경화에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지방간 환자분들은 아마도 제 말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고치기 힘든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있으니 폭식증과 거식증에 시달리는 식이장애 환자분들이었습니다. 아니,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왜 식이장애가 나와요? 그렇게 물으시겠지만 식이장애의 뿌리에 다이어트가 있었더라는 것을 제가 모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동전의 다른 면인 식이장애입니다. 식이장애 치료 포인트 첫 번째는 식이장애 원인에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이장애 환자분들은 알러지 검사 결과 음식과 신체 대사물질에 거의 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불량 정도로 설문지에 다 적으셨는데, 알러지 검사 결과를 보고서 제가 이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모든 기초영양소에 알러지가 다 나오니 그동안 뭘 먹고 사셨습니까? 이러면 아무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았겠는데요. 뭘 먹어도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으셨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데 그제서야 식이장애 경력을 말씀하십니다. 기초 영양소에 알레르기가 이렇게 많으니 어떤 음식도 제대로 소화되기도 흡수되기도 쉽지 않은 몸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많은 식이장애 환자분들은 충격을 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후련해하기도 하셨습니다. 드디어 식이장애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은 것 같다는 안도감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초진 때 드린 결과지는 그저 1차 결론 수준입니다. 식이장애에 알레르기가 큰 이유를 차지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 알레르기가 생긴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명쾌한 한의원에 오시는 식이장애 패턴의 대부분이 후천적으로 생긴 알러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천적으로 알러지를 타고난 체질이라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전된 알러지라면 어렸을 때부터 특정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고 편식이 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알러지는 식이장애 캐릭터와는 많이 다릅니다. 알러지 비염과 중이염 축농증의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습진 등 피부 패턴, 그리고 성장장애, 허약 체질 등의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식이장애 환자분들 항목 중에 DNA, RNA 항목이 알러지 반응 없이 깨끗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타고난 알러지 환자는 아니었던 케이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 식이장애의 원인이 음식, 영양소 알레르기 때문이라면 음식 알레르기는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제가 식이장애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 음식을 거부하는 마음 밑에 다이어트 강박증, 마른 몸에 대한 동경이 깔려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싫어하고 음식 때문에 살이 쪘다고 미워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깨알같이 불쾌한 느낌과 생각을 곱씹고 먹을 때의 기분과 감정 상태가 좋지 못하니 그 스트레스 정도가 각각의 음식과 함께 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하나 먹어도 곱게 먹지를 않습니다. 살이 찌면 어쩌지? 이걸 먹으면 살이 찔 텐데?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몸에 안 좋은 건데, 먹으면 안 되는데, 몸에 나쁜 재료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먹는 걸 멈출 수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먹고, 나는 왜 이렇게 식욕 조절이 안 되지? 이렇게 먹는 내가 돼지 같아. 자기를 비하하며 과자를 먹었던 거죠. 이렇게 곱씹으면서 두려움과 함께 먹었던 음식들이 하나같이 감정 알러지로 뇌리에 기억돼 있습니다. 먹기만 했겠습니까? 먹고 나서 억지로 토하려고 했을 때의 그 불편한 느낌, 자책감, 수치심, 괴로움, 고통 모두 음식과 함께 자기 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식이장애라는 질환은 겉껍질일 뿐입니다. 음식 알레르기라는 힌트를 잡아내어 껍질을 벗기고 나면 마른 몸매에 대한 동경이라는 속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다이어트의 스트레스, 분노와 자책, 수치심과 자기학대 경향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식이장애 치료 포인트는 자기 몸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변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폭식증이나 거식증을 먹는 것은 좋아하지만 게으르고 나약하고 자기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주변인들의 시선이 식이장애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식이장애가 정신력을 다잡는 수준에서 나올 수 있다면 치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먹으면 살찌는 게 당연한데 살찌는 게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도대체 왜 비싼 음식을 먹고 나서 살이 안 찌겠다고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왜 그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네.
보통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그러나 식이장애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식이장애를 치료해보니 식이장애가 이런 것이라고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 질환을 손댈 엄두를 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치료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아마 제가 음식 알러지만 치료할 수 있었다면 식이장애 치료는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장애는 음식 알러지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의 신경과 질환도 같이 다루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과도하게 살쪘다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분 좋게 먹고 소화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식이장애에 신경정신과 증상까지 동반된다는 말은 뒤틀려 있는 신경전달 반응까지 회복시켜야 식이장애를 제대로 보존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화기능과 호르몬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단식으로 음식을 거부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화기관 전체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예전에는 살을 빼고 싶어서 식탐을 누르고 의식적으로 안 먹었다면 지금은 먹어도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로 소화기능이 퇴화되고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저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통증, 전신부종, 설사 등 식이장애로 유발된 소화기 증상만 보존시키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식이장애는 소화기능 장애와 영양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호르몬과 효소, 신경 전달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이상식욕, 먹은 음식을 토하게 되는 반추장애, 몽유병과 유사한 수면종의 폭식장애, 흙 같은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이식증, 그 위에 우울증과 자살衝動, 조울증 등 신경정신과 질환과 연관되게 됩니다. 치료할 것이 많겠죠. 여러분이 자기관리를 못해서 먹는 것을 좋아해서 너무 나약하고 게을러서 식이장애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과자를 먹다가 못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거식, 폭식, 구토 증상으로 질환이 악화된 상태라면 이미 자기 몸을 자기 의지로 움직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자기관리에 대가였다 할지라도 호르몬 균형이 다 망가진 상황에서는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냉장고를 뒤져서 막 먹던 중이었어요. 어떻게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탄수화물 음식만 골라서 먹고 있는지, 도대체 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자는 중에 그러고 있는 걸 어떻게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에서 깨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미친 듯이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구토가 나와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참다가 갑자기 먹으니 위장이 정말 찢어질 듯 아파요. 최대한 토하고서 밖으로 나가요. 조금이라도 흡수를 안 하려면 빨리 나가서 걸어야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남양주까지 걸어갔어요. 아이고, 케이스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기초 영양소부터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일단 진행해야죠. 여러분은 그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바이알 잡고 침을 맞으면 낫나보다 하겠지만 생화학적인 반응이 마구 꼬여있는 상태에서 각 증상마다 잡아줘야 되는 치료 아이템이 제각각이고 치료가 진행됨에 따른 여러 명현 증상들이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치료하는 과정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살衝動까지 보이는 식이장애 환자의 경우 명쾌한 체온장애 치료할 수 없다면 마지막 선택으로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고들 하시니 저도 긴장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정 알러지, 트라우마를 회복해야 합니다. 명쾌한 한의원에서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면 본인의 몸 자체가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템을 치료했는가에 따라 명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때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명현 반응은 그 치료 아이템과 연관된 기억의 고리를 건드릴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걀 알레르기를 치료하던 날 뜬금없이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때 PT 받으면서 맨날 하던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 달걀을 먹기 위해서는 달걀과 얽혀있는 트라우마에서 회복되셔야 하는 거죠. 또 어떤 아이템을 치료하니 바로 몸이 부어오른다,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몸이 때려 맞은 듯이 아프다, 더 우울하다, 위장이 찢어질 듯 아프다, 자꾸 신물이 올라오고 토한다 등등의 명현 반응은 식이장애 환자분들의 단골 증상입니다. 바로 내가 치료하고 싶은 그 증상이 올라오고 각 치료 아이템별로 다른 신체 반응이 나타나며 다른 감정을 휩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쟁 같은 치료 시간을 넘기고 알러지 치료가 성공하면 신기하게 그 반응이 가라앉거든요. 만약에 과거에 그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면 그 아이템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이템을 여러 번 치료하는 내내 명현 반응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설탕 치료 때는 유학 가서 못 어울리고 왕따 당했던 때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혼자 굶던 딱 그때의 몸 상태예요. 이번에 설탕 치료할 때는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생각나서 미친 X처럼 울었어요. 내가 그 X 때문에 얼마나 극심하게 살을 뺐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 가장 많은 회차의 감정 레벨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 그룹이 바로 식이장애 환자분들입니다. 마른 몸매에 대한 동경 속에 외로움, 사랑에 대한 배신감, 미래에 대한 불안, 자기 불만족, 우울감, 분노,
자기 학대, 수치심, 자존감 상실, 질투, 모욕, 기대, 자격지심 등등 각종 감정들이 트라우마의 형태로 꼬여있는 모양입니다. 한 아이템의 한 가지 기억일 수도 있지만 한 아이템의 수십 가지 감정이 하나하나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를 하는 저도 치료받는 환자분들도 정말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톡톡으로 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식이장애 환자분들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분들이 자주 연락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뭘 먹어야 안 붓고 안 토하나, 뭘 먹어야 삼킬 수 있나, 뭘 얼마만큼의 양을 얼마간의 간격으로 먹을 수 있나, 질문이 아주 세세합니다. 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장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명이 위험한 질환이 맞습니다. 뭐를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감히 식이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알레르기를 치료해서 없애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십 년간 습식장애 알아온 분들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음식 알러지, 폭식, 우울증, 트라우마 등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는 걸 보면서 근본을 치료하는 게 답이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합시다. 원장님, 저는 삐쩍 마른 게 좋아요. 43kg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가슴과 엉덩이가 풍만한 걸 보면 혐오스러워요. 못 참겠어요. 식이장애 환자분들 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케이스는 알러지 치료가 아니라 신경정신과의 인지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시보나 간경화 환자분들도 많으신데 오늘은 폭식과 거식증, 식이장애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가 멱살을 잡아 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식이장애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명쾌한 청원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주시고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